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츠 시장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개 리츠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11%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이제 마이너스 0.98% 내렸는데 전주 대비 하락폭은 줄었지만 어쨌든 2주 연속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간 것은 지난 1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고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여파로 이제 오는 6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점들이 전반적으로 리츠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제 지표를 먼저 살펴보면 고용지표, 미국 고용지표가 아주 중요하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본 지표인데요. 우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강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지난 5일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5일에 미국 노동부가 올해 3월 비농업 고용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30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애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명 증가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고 지난해 5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3.8%로 집계되면서 전월치인 3.9%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한 수준이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지난 3일에는 이제 미국의 고용정보업체 이제 ADP죠. ADP가 발표한 3월 민간기업 고용이 있는데 전월 대비해서 18만 4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작년 7월 이후로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그 전문가 예상치도 상회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고용이 강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오는 6월 달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현재 50% 초반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60% 이상이었고 대체로 이제 6월 달에는 첫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이제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준 인사들의 이제 발언도 이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낮추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인사들의 연설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마스 바킨 이제 미국 리치먼드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3월 고용 결과에 대해서 이제 꽤 강하게 나타났고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 시간을 두는 게 현명할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고요. 네, 결국 이제 금리를 성급하게 내렸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더 이제 큰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인식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셀 보먼 연준 이사라든지 그리고 뭐 닐 카시라키 미니아폴리스 연준 총재, 로리 로건 델러스 연준 총재들도 지난주에 이제 여러 연설이나 발언들을 내놓았는데 대체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 같은 이제 고용 강세와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발언 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한때 이제 4.2%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거의 4.3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이제 계속 이런 고용 지표들이 좀 이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관련 지표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되게 중요해졌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10일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전망치는 이제 전월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할 수 있는지 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더라도 과연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리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K리츠 전체적으로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보면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0개 리츠가 하락을 했고 8개 리츠가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코란코 더원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3.31% 내렸습니다. 코란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기초자산인 이제 하나증권 빌딩의 담보대출 만기도 2025년 11월이 아직 여유가 있고, 또 최근 임대료 상승으로 배당도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삼성증권에서 이제 구랑코 더원리츠 관련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죠.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경자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2023년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크게 주가가 하락한 타리츠와는 달리 구랑코 더원리츠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 만기가 2025년 말이라는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이제 평가를 했지만, 다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의 전환기인 지금 시장은 다시 안정성보다 성장성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구랑코 더원리츠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자산 포트폴리오로는 레버리지 효과 제한적이고 전략을 다양성을 추구하기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에 대한 방향성 수립이 전제되어야만 주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랑코 더원리츠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단일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계는 분명 있는 리츠고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M&A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그런 리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구랑코 더원리츠 외에도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각각 3.20%, 3.10% 하락하면서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 전주에도 이제 배당락 여파로 4.19% 하락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도 크게 하락했는데요. 현재 유일하게 주가가 3,000원 선을 하회하고 있는 리츠이기도 합니다. 연초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3,000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올해 고점 대비 주가가 8%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 일단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리파이낸싱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프랑스 파리 근교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크리스탈 파크의 대출 만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대출 금리가 1.25% 수준이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이자율 상승에 따른 배당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이다 보니까 연초에는 좀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다시 이제 한번 하락하면서 3%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이제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한 주간 1.96% 하락했는데요. 낙폭이 컸습니다. 이제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초에 글로벌 지수에 편입되면서 주가가 7,000원을 훌쩍 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배당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현재는 올해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이 하락폭이 컸던 리츠들 소개해드렸고, 다음은 좀 상대적으로 또 상승폭이 컸던 리츠들도 있습니다.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3.33%, 그리고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3.25% 올라서 한 주 동안 3%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 지금까지 주가가 23.42% 올랐는데요. 20개 상장 리츠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리츠들 중에서는 20% 이상 오른 리츠가 없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와 이 테무 같은 이제 중국, 차이나 커머스의 어떤 한국 진출이 돼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물류 인프라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자들도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또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관심이 가장 큰 리츠이기도 합니다. 네, 올해만 해도 이제 보면 이제 삼성증권이라든지 NH투자증권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에서 7개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상장 리츠 중에서 가장 많은 보고서가 이렇게 발간된 그런 이제 리츠입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관심이 높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 또 적극적인 IR이 되게 돋보이는 리츠이기도 하죠. 그런 적극적인 IR 덕분에 좀 더 이렇게 투자자들로부터 관심도 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시적인 환경, 경제 환경도 ESR 캔달스퀘어 리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이 ESR 캔달스퀘어 리츠에 대한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또 목표 주가들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가장 최근에 이제 발간을 했는데 지난 4월 1일이죠. 이때 발간한 보고서에서 목표 주가는 기존 5,300원에서 5,7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 이에 앞서 또 NH투자증권도 지난 3월 중순에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목표 주가를 기존 4,500원에서 5,200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역시 기존 5,700원에서 6,000원 올린 사례가 있고요. 이처럼 이렇게 관심도 많고 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알파 리츠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상장된 오피스 리츠죠. 상장 이후에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이렇게 신규 자산을 편입해 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용산 아스테리움 그리고 HSBC 빌딩 편입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신규 자산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게 GS건설 서초타워인데요. 이 GS건설 서초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랑코 자산 운용이 매각하는 자산이고, 일단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서울시 수초구 수초동에 위치한 오피스고, 연면적은 29,785제곱미터, 그리고 지하 5층, 지상 14층 규모인데요. 1990년대에 준공됐고 2012년도에 리모델링 한번 했고요. 현재 임대율은 98% 수준인데, GS건설이 이제 전체 면적의 68%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네, 일단 신한리츠 운용은 증권사와 함께 이 자산을 총액인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신한알파리츠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한알파리츠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한 리츠 운용과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좀 외곽에 있는 자산이긴 합니다. 이제 강남 건역이라고 해도 핵심 건역과는 좀 떨어져 있는 자산이기도 하고, 다만 이렇게 이제 신한 리츠 운용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COC가 이제 배당 수익률이죠. 6% 초반 정도 나오는데 배당을 이제 배당 순증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편입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얘기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코리빙도 이제 담고 있는데요. 디어스 판교라고 있습니다. 디어스 판교라고 이제 판교에 위치한 코리빙인데, 이 디어스 판교에 이제 운영하는 운영사가 최근에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운영사는 스티븐스란 회사였는데 오는 4월달에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교체해서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오퍼레이터는 우미 에스테이트고요. 우미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이제 이런 임대주택이나 코리빙 운영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스티븐스는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이런 우미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터가 교체되게 되면 좀 운영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디어스 명동 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디어스 명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만기가 오는 5월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자산을 매각하면서 이제 이 이슈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는 정해졌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호텔 오퍼레이터로 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협이 해지가 됐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해지가 됐고요. 아직 이제 이게 보면 디어스 명동을 담보로 한 대출 만기가 오는 5월입니다. 오는 5월이고 290억 원 규모인데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뭔가 자산을 매각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아마 이제 리파이낸싱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기존에 이제 받았던 대출의 금리가 보면 이제 3.36%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다소 이제 높아질 수는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올해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금리 부담이 높아지더라도 이 배당 컷이 안 나게끔 최대한 이게 올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니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또 리파이낸싱과 배당금을 지급할지 그 계획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리츠 어쨌든 그 투자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4월 8일이랑 4월 9일 이제 양일간에 걸쳐서 이제 삼성증권이 하는 K리츠 코퍼레이트 데이가 있는데요. 총 이렇게 10개 리츠가 참여를 하고 롯데리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신한알파리츠, 삼성 FN리츠, 그리고 SK리츠, 이스밸류 리츠, 신한서브 T&D 리츠, ESR 캔들스퀘어 리츠, D&D 플랫폼 리츠, 코랑코 라이브 인프라 리츠가 참여를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지난 3월 달에 이제 한국 리츠 협회도 이제 리츠 IR 행사를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세 군데 롯데 리츠와 D&D 플랫폼 리츠, 삼성 FN 리츠만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10개 리츠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